물론 그 영화 전체도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특정 장면들을 잊지 못하게 되죠.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이렇게 막 달려갈 때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가다가 다시 막 그걸 따라잡는 장면을 표현하신 장면이라든지, 늑대아이에서 그 반 교실을 가지고 진급하는 것을 하나의 쇼트 안에서 긴 세월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아름답고도 신비하게 감독 영화를 기억하는 장면들인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감독님은 어떤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하나의 그 쇼트를 만들어내실 때 프레임 바깥에서 안으로 인물을 집어넣을 것이냐,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금 들었습니다.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냐고 처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죠. 그 순간 아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카메라가 따라서 패닝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비춰주면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 뒤늦게 아들이라는 걸 알아챈 아버지가 프레임 바깥에서 보이스 오버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순간 그 아버지가 달려들어와서 프레임 안으로 딱 뛰어들어서 아들을 격정적으로 껴안는 장면인데 저는 진짜 울 뻔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그 장면을 그냥 그런 패닝과 프레임 인아웃을 없었다면 아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레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달려오니까 그 자체가 인물의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 아들과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고 내가 저 아들과 관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의지의 실현처럼 보여서 그 프레임 인앤아웃 장면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걸 포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카메라 워크가 많은 장면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이전 같으면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표현했을 그런 그림들을 이 영화에서는 뭐 특히 그 큐타의 시점 쇼트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포함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이 영화만의 어떤 그 만드는 방식의 특색, 이런 거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 생각,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今回やっぱアクション映画だからね、すごい狼子供よりもたくさんカットをこう使おうと思ったんですよ。狼子供は全部のカットで1100カットぐらいなんですね。で対して化け物の子はね1500以上のカットがあります。時間は同じ時間なんですけども、両作品とも2時間ちょっと弱ぐらいの、2時間をちょっと切るぐらいなんですけども、カット数がね全然違うんですよ。だからね、本当はさっきおっしゃったようにお父さんのところのパンのカットもああいうちょっと表現主義的なところはねやめ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今回化け物の子ではねもっとカット数多く使おうと思ってたから、でもついついやっちゃったんだな。なんかね、ああいうちょっとこう表現主義的にパンでちょっとこう映画的な、パンニングをするのをね、ついや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 이번 괴물의 아이는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늑대아이와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늑대아이의 경우 컷이 1100컷 정도 있었고, 늑대아이 때보다는 많은 컷을 사용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괴물의 아이는 1500컷 이상이 사용되었고요. 사실 영화의 러닝타임은 거의 똑같습니다. 두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러닝타임은 같은데 컷수가 전혀 다른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촬영에 있어서 많은 카메라웍을 썼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주의적인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만 이번 작품은 좀 다르고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관조자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찍다 보니 역시 그런 표현주의적인 영화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 같은 편을 위해서 앞으로 자제하지 말아 주십사. 예,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 한두 질문 드리고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작법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괴물의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호소다 마모루의 세계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에서 여름이라는 계절을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런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영화가 여름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좋은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쨌건 반복을 싫어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스피디하고 그런 작법을 제외하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전의 영화하고 다르게 이 영화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やっぱ毎回作る時にテーマ、技術的なテーマがあるんですね。狼子供ではね、自然を動かそうっていうのがテーマでした。だから嵐が来るから嵐で揺れる森とか、風に揺れる田んぼとか、草花とかってことをやろうっていうのがテーマでした。今回の化け物の子は何がテーマって、もうズバリモブですよ。たくさんの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を、こうどう表現するか。それはやっぱりこう内容とやっぱりこう技術っていうのが、一致してるっていうのがいいと思うんで、やはり今回はねすごいやっぱこう、闘牛場みたいなところにたくさん化け物たちがいましたけども、ああいうところもやっぱりすごくみんな一人一人、動かしましたし、やっぱ渋谷の街っていうのもすごくたくさんの人をね、書いてすごくこう現実の渋谷を感じれるようにしたり、もうずっとこうやっぱりそのコンセプトをやっぱりこう内容と一致させるっていうことを一生懸命やりましたね。 제가 매번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 영화만의 특수한 테마를 정해놓고 만드는데요. 늑대아이를 만들 때에는 자연을 움직이자라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폭풍우가 칠 때 흔들리는 풀, 나무, 잎사귀, 밭 이런 모습들, 바람이 불 때 자연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넣었고, 괴물의 아이에서는 물건 혹은 양,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기술이 일치해야지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택가에 보면 굉장히 넓은 투기장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짐승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에서도 짐승 하나하나를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시부야의 그 교차로가 있는 스크램블이 있는 그 부분에서도 매우 많은 인파가 있는 모습을 일부러 그려내었고, 가능하면 가장 현실에 가깝도록 많은 인물들을 하나씩 다 그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컨셉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영화를 만들 때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もうね、もう渋谷ってのはもう本当にすごいたくさん人がいるんですよね。もう嫌になるほど人がいて、もう渋谷行ったことある？みんな渋谷行ったことある人？ 시부야는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시부야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ね、もう嫌になるぐらい人いるよね。 정말 싫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나요? 画面作るのも嫌になるぐらい 화면을 만드는데도 정말 질릴 정도였습니다.